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미루고 계신가요? 어떤 꿈을 내일로, 다음 주로, 내년으로 미루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 좀 더 공부해야 해.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해. 라고 말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혁명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정주영 회장이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위대한 철학 단순함의 힘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을 쉽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을 바꾸는 기업을 세우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진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전쟁이 끝난 후 폐허가 된 이 땅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의지와 꿈뿐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복잡한 사업 계획서도 없었고 MBA 학위도 없었고 풍부한 자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의 단순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해보자. 일단 시작하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단순함의 힘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고 너무 많은 조건을 따지고 너무 많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현대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복잡함의 늪에서 벗어나 단순함의 바다로 나아가는 여행을 말입니다. 이 여행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왜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한지, 왜 가장 간단한 행동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여러분은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께 정주영 회장의 한 일화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70년대 정주영 회장이 조선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조선업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어떻게 배를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말이죠.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대답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배도 쇠로 만드는 것 아니냐. 우리도 쇠는 다룰 줄 안다. 이 얼마나 단순한 논리입니까? 하지만 바로 이 단순한 논리가 훗날 현대중공업을 세계 최대 조선소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단순함의 마법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장애물이 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길이 보입니다.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주영 회장의 단순함의 철학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방법들을 말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단순함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어린 시절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1975년 강원도 통천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정주영은 어려서부터 복잡한 이론이나 거창한 계획이 아닌 직접적이고 단순한 행동의 힘을 배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소작농이었고 집안 형편은 늘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린 주영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순한 진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생각보다는 행동이다. 배가 고프면 밥을 구해야 하고, 추우면 불을 피워야 하고,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사고방식이 그를 16세에 집을 떠나 서울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은 뭐고 준비는 했느냐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언제나 단순했습니다. 일단 가보자. 이 네 글자가 바로 그의 인생 철학이었고 훗날 현대그룹을 세운 원동력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정주영은 온갖 일을 해봤습니다. 쌀가게에서 배달을 하고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고 때로는 하루 종일 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이 힘들다면 내일은 더 나은 일을 찾아보자. 이 일이 맞지 않는다면 다른 일을 해보자. 이처럼 단순하고 직접적인 사고가 그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 25세에 정주영이 마침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복잡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차가 필요하다. 나는 차를 고칠 줄 안다. 그럼 자동차 정비소를 열어보자. 이것이 바로 현대그룹의 시작이었습니다. 거창한 비전도 복잡한 전략도 없었습니다. 다만 단순한 논리와 확신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순함이 훗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정주영 회장의 성공 비결은 복잡한 이론이나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바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안 되는 이유를 찾는 대신 되는 방법을 찾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대신 일단 시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복잡한 것들을 정말 핵심적인 것으로 정리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1970년대 조선업에 뛰어들 때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시 조선업은 정말 복잡한 산업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며 숙련된 인력이 있어야 하는 산업이었죠.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이 모든 복잡함을 단순한 하나의 진실로 정리했습니다. 배도 결국은 철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철을 다룰 줄 안다. 이 얼마나 단순한 논리입니까? 하지만 이 단순한 논리 속에는 깊은 통찰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선업의 핵심은 철을 다루는 것이고 현대건설은 이미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통해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조선업도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가면 철을 잘 다루는 기술이라는 단순한 원리로 귀결된다는 것을 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짜 단순함입니다. 무작정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이해했을 때 행동은 자연스럽게 단순해집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이것의 진짜 핵심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복잡해 보이는 것들도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놀랍도록 단순한 원리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은 분들이 온라인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홈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지, 결제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할지, 마케팅은 어떻게 할지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아서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 사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파악해 보세요.
복잡한 시스템은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자동차 정비소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현대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차를 고치는 일을 하자에서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시작이 자동차 제조업으로, 건설업으로, 조선업으로 결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집단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함의 위대한 점입니다. 단순한 시작이 복잡하고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복잡하고 거대한 것을 목표로 하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단순함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평생에 걸쳐 보여준 단순함의 지혜를 우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왜 안 될까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항상 어떻게 하면 될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정주영 회장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맡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기술이 없어, 경험이 없어, 장비가 없어, 자금이 부족해.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배우면 되고, 경험이 없으면 만들어가면 되고, 장비가 없으면 구하면 되고, 자금이 부족하면 조달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사고의 힘입니다.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대신 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놀랍게도 정말로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어떤 일이 막힐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왜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대신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단순하게 접근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머리가 안 좋아서 못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시간을 낼 수 있을까?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볼까?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 해결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완벽한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시작조차 못합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60%만 준비되면 시작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60%일까요? 100% 준비하려고 하면 시작할 수 없고 30%도 안 되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하지만 60% 정도 준비되면 시작할 수 있고 나머지 40%는 하면서 배우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정주영 회장의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현대건설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토목 기술은 있었지만 고속도로 건설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했고 하면서 배웠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100%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60% 정도 준비되면 일단 시작해보세요. 나머지는 하면서 배우고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완벽한 계획보다는 유연한 실행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작게 시작하기입니다. 정주영 회장도 거대한 현대그룹을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키워나간 것입니다. 정비소에서 중고차 판매로, 중고차 판매에서 건설업으로, 건설업에서 자동차 제조업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함의 지혜입니다. 처음부터 큰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확실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성공이 다음 단계의 기반이 되고 그 다음 단계의 성공이 또 다음 단계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대신 가장 작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싶다면 처음에는 물건 한 개라도 팔아보세요. 책을 쓰고 싶다면 처음에는 블로그 글 한 편이라도 써보세요. 운동을 하고 싶다면 처음에는 하루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작은 시작이지만 그것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게 시작하면 부담도 적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기 쉽습니다. 네 번째는 즉시 행동하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별명 중 하나가 불도저였습니다. 한번 결정하면 즉시 밀고 나가는 추진력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었죠. 그는 생각할 시간에 행동하자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판단은 해야겠죠.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고 고민하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용기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판단이 서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24시간 내에 첫 번째 행동을 취해보세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하루 안에 시장 조사라도 시작해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하루 안에 관련 자료라도 찾아보고, 누군가와 협력하고 싶으면 하루 안에 연락이라도 취해보세요. 작은 행동이라도 즉시 취하면 모멘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모멘tum이 더 큰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며칠만 미뤄도 그 열정과 의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실패는 잘못된 방법을 하나 발견한 것이라고 말이죠. 실제로 정주영 회장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여러 번 사업체가 문을 닫기도 했고 큰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할 때마다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그럼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 복잡하게 생각하면 실패가 두려워집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돈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행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실패도 별것 아닙니다.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지.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실패를 통해 성장하고, 실패를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도전해보는 것이 훨씬 값진 일입니다. 여섯 번째는 본질에 집중하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항상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뛰어났습니다. 겉보기에는 복잡해 보이는 일도 본질을 파악하면 단순해집니다.
예를 들어 현대 자동차를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는 너무 복잡한 기술이라고 했지만 정주영 회장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자동차도 결국은 기계다. 기계는 부품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럼 부품을 잘 만들고 잘 조립하면 된다. 물론 실제로는 훨씬 복잡했겠지만 이렇게 본질을 단순하게 파악함으로써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의 핵심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복잡해 보이는 일도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본질을 파악하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보입니다. 7번째는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완벽한 것을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단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포니를 개발할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죠.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완벽한 차를 처음부터 만들 필요는 없다. 일단 만들고 계속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사고의 힘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하면서 배우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해결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세요. 이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8번째는 단순한 언어 사용하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복잡한 용어나 어려운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쉽고 간단한 말로 자신의 의도를 전달했습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가능하다, 해내자와 같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말들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단순한 언어는 강력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하기 쉽고 행동으로 옮기기도 쉽습니다. 복잡한 설명보다는 간단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특히 무엇인가를 설득하거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때는 단순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용어보다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9번째는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추진했지만 항상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일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해야 할 일이 많을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장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구분하고 중요한 것부터 처리하세요. 마지막으로 10번째는 긍정적 사고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가 하면 된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지가 생기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의지와 끈기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안 될 거야, 불가능해, 같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될까?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지금까지 정주영 회장의 단순함의 철학을 10가지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성취한 일들을 돌이켜보면 대부분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복잡한 전략보다는 일단 해보자는 단순한 결심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게 될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패가 두렵고 부족함이 드러날까봐, 두렵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복잡한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이런 두려움을 단순한 행동으로 극복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이 단순함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말입니다. 첫 번째 적용법은 하루 하나씩 작은 행동하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작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현대그룹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도 하루에 작은 행동 하나씩만 해보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오늘은 아이디어를 하나 써보고 내일은 시장 조사를 조금 해보고 모레는 관련 사람을 한 명 만나보세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작은 것 하나씩 하지만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를 하고 싶다면 오늘은 계단 한 층 더 걸어 올라가 보고 내일은 물 한 잔 더 마셔보고 모레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오늘은 가족에게 고맙다고 한마디 더 해보고 내일은 동료에게 격려의 말을 해보고 모레는 오랜 친구에게 안부 인사를 해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적용법은 질문을 바꾸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항상 어떻게 하면 될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질문을 바꿔보세요. 왜 나는 안 될까? 대신 어떻게 하면 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대신 어떻게 하면 쉬워질까? 왜 나는 못할까? 대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질문이 바뀌면 뇌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던 뇌가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해결책을 찾는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면 정말로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적용법은 시간 제한 두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은 것은 결정을 빨리 내리고 즉시 행동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시간 제한을 두세요. 큰 결정이라면 일주일, 작은 결정이라면 하루. 그 시간 안에 결정을 내리고 바로 행동에 옮기세요. 완벽한 결정을 내리려고 몇 달씩 고민하는 것보다는 80% 정도 확신이 서면 결정하고 나머지는 하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적용법은 실패 일지 쓰기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주영 회장처럼 실패를 단순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패했을 때 자책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실패 일지를 써보세요. 무엇을 시도했는가? 왜 실패했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4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실패를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실패가 두렵지 않게 되고
오히려 소중한 학습의 기회로 여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 적용법은 환경 단순화하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사무실은 항상 단순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두고 불필요한 것은 없앴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환경을 단순하게 만들어 보세요. 책상 위에는 당장 필요한 것만 두고, 컴퓨터에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만 설치하고, 스마트폰에는 정말 유용한 앱만 남겨두세요. 환경이 복잡하면 생각도 복잡해지고, 환경이 단순하면 생각도 단순해집니다. 여섯 번째 적용법은 단순한 목표 수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복잡한 목표보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목표를 선호했습니다. 올해 안에 고속도로를 완공한다. 3년 안에 자동차를 만든다처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목표였습니다. 여러분도 목표를 세울 때는 단순하고 명확하게 세우세요. 건강해지자 대신 매일 30분씩 걷자, 돈을 벌자. 대신 올해 안에 부업으로 월 50만 원을 벌자, 공부하자. 대신 하루에 책 10페이지씩 읽자처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로 만드세요. 일곱 번째 적용법은 즉시 메모하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정리하려고 하지 않고 단순하게 핵심만 적어두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메모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다니세요. 스마트폰의 메모 앱이든 작은 수첩이든 상관없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중요한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메모하세요. 나중에 정리하겠다고 미루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덟 번째 적용법은 핵심 질문하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항상 핵심을 파악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이 일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꼭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적용법은 타이머 활용하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즉시 실행,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타이머를 설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메일 확인은 10분, 회의 준비는 30분, 새로운 아이디어 구상은 1시간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집중해서 끝내려고 해보세요. 시간 제한이 있으면 불필요한 고민을 줄이고 핵심에 집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적용법은 단순한 말 사용하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일상에서 단순하고 강력한 말을 사용해 보세요. 하면 된다, 해보자,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해내자 같은 긍정적이고 단순한 말들을 자주 사용하세요. 복잡한 설명이나 변명보다는 간단하고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도가 더 잘 전달되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주영 회장의 단순함의 철학을 일상에 적용하는 10가지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들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단순함의 철학이 어떻게 실제 비즈니스와 경영에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비결을 통해 우리가 사업이나 조직 운영에서 어떻게 단순함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경영 철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단순한 원칙의 일관된 적용이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경영 이론이나 화려한 전략보다는 몇 가지 단순한 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바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들자였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업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항상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고속도로가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정주영 회장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싶어 한다. 그럼 그것을 만들어주자. 현대자동차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렴하면서도 믿을 만한 차를 원한다. 그럼 그런 차를 만들어주자. 이처럼 단순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사고방식이 현대그룹의 모든 사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최고의 품질을 만들자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싸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품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현대건설이 해외 공사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다른 업체들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품질만큼은 최고로 만들자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은 비싸지만 확실한 회사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고 그 평판이 더 많은 일거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품질이 떨어졌지만 정주영 회장은 끝까지 품질 개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차를 만들 때까지 계속 개선하자는 단순한 원칙을 고수했고 결국 세계적인 품질의 자동차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직원을 믿고 맡기자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복잡한 관리 시스템이나 세세한 규정보다는 사람을 믿고 맡기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분야의 전문가다. 내가 간섭하지 않을 테니 최선을 다해 달라. 물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되 과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신뢰관계가 직원들의 창의성과 책임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복잡한 보고체계나 감시 시스템 대신 단순한 신뢰와 책임이라는 원칙이 더 큰 성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빨리 결정하고 빨리 실행하자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느린 결정보다는 빠른 결정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결정을 내리려고 몇 달씩 회의하는 것보다는 80% 정도 확신이 서면 바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런 속도감이 현대그룹의 경쟁력이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아직 검토하고 있을 때 현대그룹은 이미 실행에 옮겨서 시장을 선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때로는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빠른 실행력이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실패하면 빨리 인정하고 빨리 고치자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실패를 숨기거나 변명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대신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빨리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초기 모델들이 해외에서 리콜을 당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변명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우리 차에 문제가 있다. 빨리 고치자고 인정하고 즉시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런 솔직하고 빠른 대응이 오히려 신뢰를 쌓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정주영 회장의 경영은 복잡한 이론이나 화려한 전략이 아니라
몇 가지 단순한 원칙의 일관된 적용에 기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순함이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사업이나 조직을 운영할 때 이런 단순함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가치 정하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여러분의 사업이나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한 두 문장으로 단순하게 표현하세요. 예를 들어, 우리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는 직원의 성장을 돕는다. 우리는 정직하게 사업한다. 같은 단순하지만 명확한 가치를 정하세요. 그리고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이 가치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복잡한 가치나 원칙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가치 몇 개를 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간단한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복잡한 관리 시스템보다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시스템을 선호했습니다. 여러분도 사업이나 조직을 운영할 때 너무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지 마세요. 예를 들어 직원 평가 시스템을 만든다면 수십 개의 항목보다는 고객 만족, 품질, 협력 같은 핵심적인 몇 가지만 평가하세요. 복잡한 것보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회계 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일단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필요에 따라 점점 개선해 나가세요. 세 번째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항상 쉽고 간단한 말로 자신의 의도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도 직원들이나 고객들과 소통할 때 복잡한 용어나 어려운 표현보다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세요. 회의에서도 복잡한 자료나 긴 설명보다는 핵심만 간단히 말하세요. 유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목표는 이것이다. 방법은 이것이다처럼 명확하고 단순하게 전달하면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빠른 의사결정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불도저 스타일을 배워서 여러분도 의사결정을 빨리 내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물론 신중해야 할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결정은 80% 정도 확신이 서면 내릴 수 있습니다. 결정을 미루면 기회를 놓칠 수 있고 직원들도 혼란스러워합니다. 대신 빨리 결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빨리 수정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실험하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작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시작해서 점점 사업을 확장해 나간 것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사업이나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큰 투자를 하거나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작은 규모로 테스트해 보세요.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고 안 좋으면 빨리 수정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세요. 이렇게 하면 리스크도 줄이고 학습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고객 피드백 직접 듣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항상 현장을 중시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보고서로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세요. 복잡한 시장 조사나 분석보다는 고객과 직접 대화해 보세요. 우리 제품이 어때요? 어떤 점이 불편하세요?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요? 같은 단순한 질문들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핵심 지표 관리하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수많은 데이터보다는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지표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도 사업을 할 때 수십 개의 지표를 관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출 고객 만족도, 직원 만족도처럼 정말 중요한 몇 가지만 선택해서 집중 관리하세요. 지표가 너무 많으면 어느 것이 중요한지 모르게 되고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8번째는 실패 학습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학습의 기회로 활용하세요. 실패했을 때 누군가를 탓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왜 실패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를 명확히 하세요. 이런 문화가 정착되면 직원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에서 배운 교훈들이 쌓여서 조직의 경쟁력이 됩니다. 9번째는 간소한 조직 구조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복잡한 조직 구조보다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선호했습니다. 불필요한 중간 단계나 복잡한 승인 절차를 없애고 가능한 한 직접적이고 빠른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도 조직을 만들거나 개편할 때 정말 필요한 단계인가? 더 간단하게 할 수는 없을까를 항상 질문해 보세요. 복잡한 조직은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업무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지속적 개선 문화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완벽한 것은 없다. 항상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개선할 점을 찾아보세요. 하지만 이것을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주 간단한 회의를 열어서 이번 주에 잘된 것은 무엇인가?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다음 주에는 무엇을 해볼까? 같은 단순한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작은 개선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과 경영에서 단순함의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실천입니다.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도 실제로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단순함의 철학은 단순히 일을 쉽게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을 해내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복잡한 일일수록 단순하게 접근해야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울산에 조선소를 건설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대한 부지를 조성해야 하고 최신 설비를 도입해야 하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엄청난 자금을 조달해야 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이 모든 복잡함을 단순한 원칙으로 정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의 부지, 최고의 설비, 최고의 인력이 필요하다.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자. 이처럼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원칙과 단계로 나누어서 접근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모든 복잡함을 다 고려하려고 했다면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원칙으로 정리하고 큰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면 그 시장에서 성공하자는 단순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시장 조사, 제품 개발, 테스트 마케팅, 본격 진출 같은 단순한 단계로 나누어서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정주영 회장이 보여준 단순함의 철학이 어떻게 개인의 성장과
자기 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지만 너무 복잡하게 접근해서 오히려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자기 개발 방식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자는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복잡한 방법론 대신 매일 작은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기술을 익히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지식을 쌓고 실패를 통해 경험을 얻었습니다. 이런 단순하지만 꾸준한 학습이 그를 세계적인 기업가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배우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자기 개발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많은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매일 작은 것 하나씩 개선해 나가세요. 예를 들어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6개월 안에 영어를 완전히 정복하겠다 같은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대신 매일 영어 단어 5개씩 외우자, 매일 영어 문장 하나씩 써보자 같은 작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우세요. 독서를 많이 하고 싶다면 한 달에 10권을 읽겠다 보다는 매일 10페이지씩 읽자가 더 현실적입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매일 2시간씩 운동하겠다 보다는 매일 20분씩 걷자가 더 지속 가능합니다. 이런 작은 목표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루에 단어 5개씩 외우면 1년에 7,825개, 하루에 10페이지씩 읽으면 1년에 36650페이지, 하루에 20분씩 걸으면 1년에 100시간을 걷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말했듯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큰 변화는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목표라고 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작은 목표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일관성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 정한 원칙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난다. 매일 현장을 점검한다. 매주 직원들과 대화한다. 같은 단순한 원칙들을 수십 년간 지속했습니다. 이런 일관성이 그의 성공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개발 목표를 정했으면 작더라도 꾸준히 지켜보세요. 하루 이틀 빠뜨리는 것은 괜찮지만 일주일 이상 소홀히 하면 습관이 깨질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꾸준히 지키는 것이 큰 목표를 가끔 달성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진척 상황을 단순하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복잡한 분석보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지표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개발을 할 때 복잡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지 마세요. 영어 공부를 한다면 오은 단어 수, 읽은 페이지 수처럼 단순하게 셀 수 있는 것으로 측정하세요. 운동을 한다면 운동한 날수, 걸은 걸음수처럼 명확한 수치로 측정하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측정하면 자신의 진척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복잡한 측정 방법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지속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정주영 회장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개발 과정에서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운동하기로 했는데 며칠 빼먹었다고 해서 난 역시 안 돼 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생각하세요. 매일 책 읽기로 했는데 일주일간 못 읽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말고 오늘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자고 마음 먹으세요. 이런 다시 시작하기의 철학이 정주영 회장의 큰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실패하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번 다시 시작해서 결국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정주영 회장의 단순함의 철학이 어떻게 인간관계와 소통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인간관계 철학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이 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처세술이나 교묘한 전략보다는 솔직하고 진실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어려운 말로 포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있는 그대로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솔직한 소통이 오히려 더 깊은 신뢰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도 인간관계에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렇게 행동하면 오해하지 않을까? 같은 걱정보다는 내가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단순한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물론 예의와 배려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싶다. 도움이 되고 싶다.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는 단순하고 진실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특히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복잡한 선물이나 거창한 이벤트보다는 진심 어린 고맙다는 한마디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고마움을 자주 표현해 보세요. 가족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이 단순한 말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서로를 더 가깝게 해줍니다. 또한 정주영 회장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말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도움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요청해 보세요. 혹시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런 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은 단순한 질문으로도 충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받으면 기꺼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좋은 성과를 내면 즉시 잘했다, 고생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복잡한 평가나 분석보다는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인정이 사람들에게 더 큰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면 즉시 표현해 보세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네요.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요. 항상 도움이 돼서 고마워요. 같은 단순한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도 대화할 때 자신의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단순한 질문으로 상대방이 더 많이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갈등이 생겼을 때도 정주영 회장의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통점을 찾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중재나 교묘한 해결책보다는 서로 솔직하게 대화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방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우리가 공통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서로 만족할 수 있을까? 같은 단순한 질문에서 해답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정주영 회장은 꾸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 큰 호의를 베푸는 것보다는 작더라도 꾸준히 관심을 보이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꾸준히 관심을 보여주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끔 안부 인사를 하거나 좋은 소식이 있으면 공유하거나 어려울 때 격려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정주영 회장의 단순함의 철학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복잡하게 생각하면 더 힘들어지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길이 보입니다. 정주영 회장도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서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고 사업을 시작한 후에도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국전쟁 때는 모든 것을 잃기도 했고 오일 쇼크 때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할 상황이었지만 정주영 회장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건설해야 할 것이 많아질 것이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자. 오일 쇼크로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다시 좋아질 것이다. 그때까지 버티면서 실력을 기르자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순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정주영 회장의 방식을 따라해 보세요. 복잡한 걱정이나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단순하고 건설적인 질문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어려움이 끝나면 어떤 기회가 생길까?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절망적으로만 보이던 상황에서도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주영 회장이 자주 사용했던 방법 중 하나가 문제를 작게 나누기였습니다. 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작은 문제들은 하나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라는 큰 질문보다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번 주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처럼 작은 질문으로 나누어 보세요. 건강이 안 좋다면 어떻게 하면 완전히 건강해질까? 보다는 오늘 조금이라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볼까? 이번 주에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까? 처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모든 관계를 좋게 만들까? 보다는 오늘 한 사람과라도 좋은 대화를 해볼까? 이번 주에 소홀했던 사람에게 연락을 해볼까? 처럼 작은 행동으로 시작해 보세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과거의 성공 경험 떠올리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어려울 때마다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과 지혜를 현재 상황에 적용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울 때는 과거의 비슷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돌이켜 보세요. 그러면 현재 상황을 해결할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어려웠지만 결국 해결했잖아. 그때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으니 이번에도 시도해 볼까? 그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다시 조언을 구해볼까? 이런 식으로 과거의 경험을 현재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작은 성취에 주목했습니다. 큰 목표는 당장 달성하기 어려워도 작은 목표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성취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동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시기에는 작은 것이라도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오늘 하루 우울하지 않게 보내기 이번 주에, 새로운 시도 하나 해보기 이번 달에, 좋은 책 한 권 읽기 같은 작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들을 말입니다. 이런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정주영 회장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길이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방향을 바꾸거나 방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주영 회장도 여러 번 사업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지만 절대 꿈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상황에서 완전히 포기하지는 마세요. 방법을 바꿀 수는 있어도 희망은 버리지 마세요. 이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기회가 올 것이다. 이 경험도 나중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는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어려운 시기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끝나고 나면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랬듯이 어려움은 더 큰 성공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주영 회장의 단순함의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행동하라. 이것이 정주영 회장이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세상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원리들로 움직입니다. 성공도 복잡한 공식이 아니라 단순한 행동의 반복에서 나옵니다. 정주영 회장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기도 전에 복잡한 이유를 들어가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해봤을 때는 의외로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일단 해보세요. 완벽한 계획이 없어도, 충분한 준비가 안 되었어도 일단 시작해보세요. 시작하면 길이 보이고 길을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16세에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올 때도 그랬습니다. 확실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울에 가면 뭔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는 단순한 믿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믿음과 행동이 훗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면 된다는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말도 단순한 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복잡한 분석이나 이론이 아니라 해보면 방법이 나온다는 단순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이 단순한 확신으로 수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현대자동차를 만들 때도, 조선소를 건설할 때도, 해외 건설 시장에 진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면 된다는 단순한 믿음으로 시작했고 결국 모든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라면 방법은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계속 노력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다. 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는 혼자의 힘으로 현대그룹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서로 도우며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항상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성공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성공했다. 나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고 함께 큰 일을 해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 혼자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복잡한 조건이나 계산보다는 단순한 진심이 중요합니다. 함께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서로 도우며 성장하고 싶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과를 만들고 싶다. 는 단순하고 진실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정주영 회장의 마지막 메시지는 끝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냈습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예상보다 오래 걸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습니다. 이것도 단순한 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작한 일은 끝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이것을 지킬 때 얼마나 큰 힘이 나오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보세요.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예상보다 오래 걸려도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되어도 끝까지 해보세요. 끝까지 해봐야 진짜 결과를 알 수 있고 진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중간에 방향을 조정하거나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목표는 유지하면서 방법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단순함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것입니다. 생각하는 시간에 행동하라. 복잡한 계획보다는 단순한 실행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집에 가시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또
나중에 해야지, 좀 더 생각해봐야지 라고 미루실 건가요? 아니면 정주영 회장처럼 일단 해보자 라고 행동에 옮기실 건가요?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미루고 있던 일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전화 한 통화, 이메일 한 통, 책 한 페이지 걸음, 10걸음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에서 행동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이 두 번째 행동을 부르고, 두 번째 행동이 세 번째 행동을 부르고, 그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보여준 것처럼 위대한 성취는 위대한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행동의 반복, 꾸준한 노력, 포기하지 않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주영 회장의 단순함의 지혜를 실천하여 자신만의 성공과 행복을 이루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단순한 진리를 잃지 마시고 꿈을 향해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면 된다. 정주영 회장의 이 단순한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